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수집품을 공개하는 이건희 컬렉션을 드디어 부산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내일부터 부산시립박물관에서 이건희 컬렉션 부산 순회전 한국 근현대특별전 수집 위대한 여정이 열리는데요. 기혜경 부산시립미술관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많이 기다렸죠. 내일부터 전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 작품들이 지금 도착을 했죠. 언제 어떻게 이제 도착을 했습니까? 10월 말 정도부터 도착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서울, 경기, 강원, 전남, 대구 등지에서 오다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에 걸쳐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 작품들이 워낙 다 귀하다 보니까 예. 이동 수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떤 포장과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미술 작품을 운송할 때는 무진동 차량을 통해서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의 핸들러들을 통해서 무진동 차량으로 이동되어 왔습니다. 그렇군요. 대략적으로 몇 점 정도가 전시가 됩니까? 지금 한 100여 점 정도가 전시될 예정입니다. 100여 점이 이제 지금은 다 도착해서 준비가 끝났겠군요. 네, 조명 작업 마쳤습니다. 아, 조명까지. 그러면 이제 조명을 맞춘다는 것은 작품마다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동안 이건희 컬렉션이 수도권에 좀 집중되다가 이번에 지역 순회 지난달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역 순회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거점 도시를 시작으로 해서 대구, 부산, 광주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건희 컬렉션이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역 미술관들이 이건희 컬렉션 전시를 유치하고자 하는 곳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한 20곳 정도가 개최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건희 컬렉션을 한 미술관마다 이렇게 돌리는 순회전 형식으로 돌리는 생각을 했었다가 이건희 컬렉션 운영위원회, 활용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건희 컬렉션 자체가 우리 후세 애들에게 물려줄 국가 유물이기 때문에 그 공개해서 많은 분들이 즐기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존해서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희 컬렉션을 3개월을 외부에서 노출을 시켰으면 그 다음에 3개월은 가능한 한 수장고에 보관해서 안정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미술관의 전시 기간이 운송 이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것까지 합쳐서 최장 3개월. 3개월. 그렇게 따질 때 1년에 이제 2개 미술관밖에 못 한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희 컬렉션을 가지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걸 3개 파트를 만들어서 새 패키지를 만들어서 동시에 3개의 미술관을 이제 돌리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6개의 미술관이 해당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3년 동안 돌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 부산 갔다가 뭐 예를 들면 광주, 대전을 가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3개월을 노출을 시켰다면 3개월을 이제 다시 보관을 해서 작품을 안정적으로. 아, 그렇게 생각하면 참 귀한 전시회네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주제가 한국 근현대 특별전 수집 위대한 여정이에요. 이게 어떤 주제로 어떻게 어떤 작품들을 좀 만날 수가 있을런지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건희 컬렉션과 관련해서 세기의 기증이다. 그리고 우리 역사상 이만한 기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술계가 이건희 컬렉션의 그 공공재로서의 기증이 일대 사건이었고 그걸 통해서 미술계가 엄청나게 활성화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미술계에 이건희 회장님만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취향에서 시작한 어떤 컬렉션 행위가 이게 공공재로 넘어가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게 만들어주신 중요한 컬렉션들 그리고 컬렉터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 전시는 이건희 컬렉션 과 더불어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근현대 미술사를 다시 볼 수 있게 한 중요 컬렉션들을 같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근현대 미술사가 작품이나 작가 위주의 기술사였다고 한다면 이번에 저희 전시를 통해서는 각각의 콜렉션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취향이나 아니면 어떤 재단이나 회사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예. 지향점이라는 걸 가지고 시작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콜렉션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모레 퍼시픽에서 이번에 한국화 섹션이 되게 좋은 것들이 나왔는데요. 아모레 퍼시픽은 화장품 회사이고 한국의 미, 여성의 미를 강조하는 곳이다 보니까 선대 회장님 때 한국화를 예.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많이 모으셨습니다. 네네. 고미술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번에 한국화를 근현대 한국화에 정말 대표적인 작품들을 내주셨고 예. 그다음에 고대박물관, 고대미술관 같은 경우는 사학, 그러니까 그 교육기관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60, 70년대의 근현대 미술 작품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콜렉션을 하시면서 당시에 많은 콜렉터들이 보지 않았던 관전의 작품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람회, 미술 전람회 예. 이런 데에서 수상하신 작품들을 콜렉션하는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술 역사계에서도 사실은 이 이건희 컬렉션이 갖는 의미가 대단히 크고 네. 기증한 작품들도 정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작품들이지 않습니까? 네, 네. 조금 전 저희 화면에 그 몇몇 작품들이 좀 지나갔거든요. 네. 짧게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있다면 예, 지금 예. 나온 작품들이 뭐 이중섭, 건진규, 유영국, 네. 이인성, 김기창, 박래연 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미술 교과서에서 예. 이름을 많이 들어보신 작가들의 대표 작품들이 다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특히 눈여겨 보셨으면 하는 작품이 김한기 화백의 72년 점화. 예,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예, 예. 저 작품은 시장가 120억을 하는 작품이고요. 예. 70년도에 그 동아미술제에 작가가 그 이전 작업하고는 다르게 미국에서 점을 찍으면서 어디서 네.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김강균 시인의 그 시에서 영감을 받아서 점을 찍으면서 작업을 하기 그렇군요. 시작한 것에서 출발한 작업이고요. 우리나라 모노크롬 회화의 단색화 회화의 어떻게 보면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작업이고요. 예, 예. 또 하나는 박수근 화백의 네, 절구질하는 예, 여인인데요. 이것도 국민화가라고 할 수 있는 박수근 화백이 우리나라의 많은 화강암 재질을 네. 어떻게 그 작품의 마티에르로 승화시켜서 한국적인 토속적인 어떤 작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만든 작업입니다. 제목도 절구지라는 여인이에요. 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요. 이제 저 내일부터 언제까지 열리는지 그리고 뭐 예약제로 운영되고 그런 건 아닌가요? 예. 아직은 저희가 지금 저희보다 먼저 오픈한 광주나 예. 경남도립의 경우 엄청나게 줄을 서고 있다라고 해서요. 저희가 이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화수목 오전에는 단체 관람객을 시간당 2팀 최대 60명까지 예, 받고요. 그 단체는 오전 화수목만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개인 그 관람객들은 현장 접수 위주로 일주일 동안 한번 해봐보고요. 예. 그다음에 뭐 최대 하루 1,200명까지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많거나 적으면 조절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성황리에 잘 개최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혜경 부산시립미술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